안녕하세요. 이종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철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쪽 방면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그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독도 하고 지지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좋은 어떤 그 철학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또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그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의가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그 공동의 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내용 그에 대한 어떤 그 계획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철학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 철학사라고 제가 썼던 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양 철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나중에 좀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면은 한국 철학사도 담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사도 담아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세계 철학사를 한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그 철학사 강의는 비교적 이제 그 컴팩트하고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강독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해결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구의 어떤 그 축적이 있고 논문도 여러 편 써놓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테마로 읽는 어떤 정신현상학이라고 해서 원고지 한 160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소요서가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출판을 위해서 이제 그쪽에다 보내주었습니다. 정신현상학은 제가 이 대학원 석사 시절 그러니까 이제 거진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폴리트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여러 편의 어떤 논문들을 통해서 정신현상학을 아주 이렇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부를 해놓은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 철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정신현상학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어떤 유튜브 철학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의 그 정신현상학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에세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어떤 그 철학의 그 주제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 언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누구든지 철학을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철학을 하는 그야말로 저는 이제 액션의 어떤 그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제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학을 기껏 이렇게 해봤자 그야말로 이제 그냥 남의 철학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그 삶을, 자기의 어떤 사회를, 자기의 시대를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서구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상, 그리고 일본의 사상,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고대의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 공부해서 그걸 이제 해석하고 기술하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를 이제 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을 단순히 그런 의미의 어떤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야말로 진짜 그냥 행동의 어떤 그 철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뭔가 그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창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개척해 나가는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든지 이 에세이 철학을 했습니다. 그냥 단지 A4 10장짜리 진짜 말 나왔다나 이 논문에만 매달리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들 각주 없이 자기 생각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철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몽테뉴도 그렇고 파스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로크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철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근대에 들어와서도 뭐 이제 니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각주에 연연해 하지 않고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 자기의 어떤 독창적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체를 독특한 어떤 문체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학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그냥 그저 남의 어떤 레퍼런스에만 의존해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더욱더 이제 일상적인 어떤 삶으로부터 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수동적으로 남의 어떤 사상, 남의 어떤 레퍼런스, 여기에만 이제 의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철학의 어떤 근본 정신을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이렇게 가속화되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자기 철학을 절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제 한참 울고 보니 남의 초상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끊임없이 남의 것만 이렇게 배우고 남의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남의 것을 해석하고 그런 것을 이제 철학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게 철학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원수의 흉내내는 것이죠. 앵무새가 이제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리고 이런 철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다들 그렇게 철학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철학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그 철학,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삶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생각을 뭔가 이제 직접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철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에세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강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이제 철학을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철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철학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사 강의라고, 두 번째는 이제 해겔의 어떤 그 정신현사 강의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주창한 어떤 에세이 철학을 강의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어떤 그 유튜브 철학 강의에 종종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더 이상 새로운 어떤 일을 벌리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는 나이 90까지 이렇게 이제 야전에서 이렇게 뛰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도,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그 매체를 가지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하여간 그 새로운 어떤 유튜브 그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격변하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자전적 소설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일상을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에세이 철학이 이제 소설로 이렇게 이제 월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을 쓰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장르를 불문하고 이제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도 한번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무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저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철학을 시도해보는 그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여간 첫 강의라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